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과 3학년 곽건입니다. 네.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곽건이 나온다니까 걔가 왜 나오냐고 이런 말들이 많다는 얘기 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흔쾌히 이렇게 받아준 김효상 군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네. 먼저 제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직하게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신념을 이렇게 꿋꿋하게 가져가야 되는 필요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담백하게는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가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PPT 넘겨주세요. 먼저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라는 게 되게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의견이 있고 그리고 가치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의견과 가치관들의 충돌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재의 가치가 뚜렷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중요한 신념을 항상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간적인 이런 두려움이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든 저 스스로에 있어서든 정말 실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일들이 있을 만큼 큰 규모의 뭐 속된 말로 레전드 그런 사건들도 좀 많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물론 그때 제가 좀 미숙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을 항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물론 그게 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으로 표현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잃었고 그리고 이 학기 입학해서 가장 소중하게 느꼈던 사람도 떠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걸 잃었음에도 내가 당당하게 후회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최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이 어느 상황에서든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좀 영리해질 수 있었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얍삽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변해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좀 가식적인 사람도 있죠. 좀 위선적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반성 없는 후회만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뭘 하지 않았잖아요. 뭐 자기 이미지나 뭐 편의나 그런 걸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그냥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볼걸.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항상 멈춰 있어요. 근데 솔직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틀렸구나.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약에 결과가 오면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잡생각들의 흐름을 멎게 하고
남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요소가 이 신념이고 그 신념에서 나오는 지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존중해라. 물론 감정이 아주 치우치지는 않되 기분 나쁘다면 표현하시고 틀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의에 무관심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을 자기 스스로 막는 되게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기독교 학교에서 부처님 사진 쓰는 거 미친 행동이라는 거 아는데 그 뜻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인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밸런스를 위해서요. 밸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순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무조건 용서하잖아요. 솔직히 맞죠? 결과가 내 실수와 잘못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든 그 뜻을 보거나 내 의도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용서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자기 객관화라는 게 최대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100% 이루어지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는 어때요? 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죠. 제가 좀 유치하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분들 귀에 이렇게 말해요. 야, 옆반에 누가 어제 급식실에서 너 개싸가지 없다고 옷 갖다 왔는데? 이래요. 그럼 우리 순간적으로 어때요? 약간 눈 뒤집어지죠? 솔직히 맞죠? 눈 뒤집어져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까거든? 그리고 깠거나 깔 거거나 까고 있거나 셋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뒷담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하는. 그쵸?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와 뒷담 혹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요소들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연적인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한테만 그렇게 가혹한 잣대 들이밀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작은 충격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민하게 작용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화를 키우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까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부터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색안경을 끼게 돼요. 근데 이 색안경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제가 지금 중학교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사귄 많은 친구들 중에 남자 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얘네들의 첫인상이 다 그지 같았어요.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싸가지 없게 생긴 상?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행동들만 봐도 짜증나고 막 처음에는. 근데 결국 지금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서 제 옆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건 잡담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관대해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받을 스트레스의 양도 그리고 신경 쓸 일의 양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 여러분들은 그릇이 넓어진다. 근데 이 그릇이 넓어진다는 건 포용력이 넓다는 거고, 포용력이 넓다는 건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될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되게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을 엄청 막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처럼 항상 남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미워하지는 말자 이거예요. 적어도 미련하게 미워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위기는 결국에 나한테 기회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뭐 누가 나한테 뭐라 하던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던 내가 모든 상황에서 무언가를 항상 얻어가고자 하는 좀 얍삽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다 기회로 작용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끝은 아닌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게 각자의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경험에 잘 맞춰서 잘 조합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강의? 어쨌든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자세라는 거. 그러니까 신념에 대한 이야기, 내가 가지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한 거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남을 바라보는 관대한 시각이잖아요. 그리고 좀 너그러운 태도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문장은 남이라는 말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나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좀 복잡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학교생활 하시면서 뭐 어떤 상황에서든 뭔가를 얻어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 작은 하나가 쌓여서요. 그게 3년 동안 이어지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발전된 내면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 드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영상고등학교 다니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유익했길 바랄게요. 질문. 네. 아까 관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사람처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무시하라는 말인가요? 무시보다는 이해라는 단어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관용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깊게 생각을 하되 결국 결론은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으니까. 네. 좀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좀만 해주세요. 예? 들으셨어요? 네네. 네. 열심히 들었고요. 네, 듣긴 들으셨군요. 네. 아까 처음에 네네. 친구들 많이 만났잖아요.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약간 첫인상이 아, 그 누구냐고요? 안 좋은 친구는 누구였어요? 혹시 여기 이종엽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이종엽 진짜 극혐이었어요, 진짜. 눈이 그러니까 막 외모적으로 깔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다가오는 인상이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다 튕겨낼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면 저만큼 저 사람만큼 귀엽고 이해심 깊고 타인에 관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영상고에서 그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지. 조용히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행복한 일은 약간 말하기 힘든 거 아니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안 와요. 갑자기 막 생일인데 학교에서 막 갑자기 막 누군가가 막 엄청나게 챙겨준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뽑기 하나 힘든데 그냥 거리낌 없이 뭔가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많은 장소에서 내가 그동안 뭔가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좀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행복한 것보다는. 네. 알겠어요? 네.